싱그러운 바다향과 삶의 활기로 가득한 국내 원양 수산물의 최대 집결지 부산 감천항. 명태, 참치, 꽁치 등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약 68%가 감천항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특히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곳은 북태평양 인근에서 조업을 마친 꽁치배로 활기가 넘칩니다. 사실 같은 꽁치라 해도 잡히는 시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데요. 봄부터 여름에 잡힌 꽁치는 구이용으로, 가을철 이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꽁치는 과메기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잡히는 꽁치는 육질이 조금 무른 경향이 있어서 과메기용으로는 부적합하고요. 과메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월 이후에 잡히는 고기들이 과메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굵은 사이즈들을 선별해서 구룡포 과메기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과메기의 본고장 포항 구룡포. 첫서리가 내리는 상강이 지나면 구룡포는 비릿한 과메기 내음으로 가득해집니다. 기름기가 잔뜩 오른 꽁치를 한겨울 바람에 말려 만드는 과메기.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룡포에선 과메기가 지천으로 익어갑니다. 이거 이제 냉동 보관해가 저희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거의 제일 맛있다. 제일 추운 날씨가 제일 맛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과메기 덕장을 운영하는 김기도 씨. 그는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냉동 꽁치를 나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야 포항 근해에서 잡은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었지만 꽁치가 귀해진 요즘은 수입산 냉동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꽁치를 상온에서 해동시켜 손질에 말리는 작업까지. 과메기철이 되면 온 가족과 지인들은 온종일 덕장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모부 큰 승모, 작은 승모 많아요. 꽁치를 통째로 말려 먹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먹기 편하게 손질에 펴서 말립니다. 꽁치의 내장과 머리, 뼈를 발라내고 살만 포를 뜨는데요.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생선 한 번 손질해 본 적 없었다는 영순 씨. 눈 있는 쪽에 못이 여기 있거든요. 못으로 꼽아서 칼 만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상당히. 조심해야죠. 이렇게 꼽아야 됩니다. 서툰 손놀림이 익숙해질 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선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싶어서 시작했는데 하니까 뭐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내도 할 수 있다는 걸 해보니까 예쁘게 빚어지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꽁치 손질이 끝나면 세척은 남자들의 목. 매끈하게 발라진 꽁치를 바닷물로 2번 헹궈 비린내를 없애는데요.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메기 맛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척 작업이 끝나면 대나무 막대에 널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는데요. 꽁치살을 바깥쪽으로 향해 넣은 뒤 손으로 일일이 자리를 잡아줍니다. 좀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가족끼리 하는 게 이제 좋지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이제 바쁘니까 이제 조금 피곤하지. 요즘 제일 바쁘거든요.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탄생하는 구룡포 과메기. 특히 붉지도 검지도 않은 잘 익은 곶감 빛깔을 띠는 좋은 과메기가 되려면 사흘 밤낮을 찬바람에 꾸덕꾸덕 말려야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나 경기도 사람들은 뭐 3일이나 3일 반 좀 많이 마른 거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울산이나 대구 분들은 하루 반 좀 처진 걸 좋아하시고, 그래 각 우리 그 팔도에 보내는 그 물건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직 완벽한 건 아니고요. 요거 이틀째인데 3일째가 되면은 요런 색깔들이 초콜릿 색깔로 파무리하게 나면서 그런 색깔이 아주 곱게 납니다. 그런 색깔이 나면 아주 이제 좋은 과메기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기름이 빠지면서 1차 건조된 꽁치는 몸에 좋은 기름기를 속살에 착실히 품고 본격적인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이때 수분이 줄어들면서 단백질이 늘어나고 DHA와 EP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풍부해지는 거죠. 꽁치는 수분 함량이 한 80%가 됩니다. 근데 과메기는 수분 함량이 30%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 수분이 줄어들면서 안에 있는 자체의 영양 성분은 농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메기의 그 영양이 꽁치보다 높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핵산의 경우는 다릅니다. 핵산은 우리가 과메기가 되어가는 도중에 이게 숙성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과메기의 경우에는 핵산이 일반 꽁치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꽁치가 과메기가 되면서 더욱 풍부해지는 핵산은 피부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포항에서도 유독 구룡포에서만 과메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1등 공신은 바로 바람입니다. 구룡포는 산에서 내려오는 상큼한 한이바람이 부는 곳인데요. 호미곶을 기점으로 남쪽 지역, 즉 구룡포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구름이 낮아 북서풍이 그대로 불어오는 데다 영일 만에 풍부한 바닷바람까지 더해져 과메기를 말리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죠. 너무 빨리 건조가 됐을 때도 과메기가 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늦게 건조가 되게 되면 부패가 일어나고, 이래서 가장 건조 속도가 좋은 점이 바로 북서풍과 동시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에 의해서 건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건조가 한 3일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과메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포가 포항의 과메기의 특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과메기집이네요. 포항 과메기집. 안녕하세요. 여기 포항 과메기집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와. 포항의 명물 과메기는 최근 그 맛과 영양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이젠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과메기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과메기의 이 기름기만큼이나 지금 입안에 침이 그냥 잘 돕니다. 껍질 까기 전에 네. 보면은 네. 반질반질한 게 은색빛이 나잖아요. 은빛깔이 띄고 있고. 예, 그런 게 이제 신선하고 좋은 과메기예요. 예. 근데 네. 옛날에는 이렇게 과메기에 야채가 없어가지고 네. 미역에다 싸먹고 안 그러면 김장김치에다가 김장김치에다가요. 길게 한 마리를 통째로 잘라서 반을 잘라서 네. 김치를 그냥 그냥 예,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옛날 맛이 나는 건 모르겠네. 맛있다 틀리죠? 너무 맛있다 맛있다. 틀리죠? 네. 왜냐면 지금 딱 김장김치 담으신 요때하고 과메기 만나는 시기하고 네. 딱 맞아서 지철에 딱 만나죠. 그러네요. 궁합이 궁합. 김치가 과메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먹고. 처음으로 싸먹어봤는데 김치에 싸먹는 과메기 맛 기가 막힌데요? 지금은 이제 야채도 나오고 미역도 나오고 뭐 다시마도 싸고 또 비릴까 싶어서 쪽파도 이렇게 된장에 찍어서 조금 넣으시고 또 고추가 너무 깻잎과 미역, 쪽파 몇 가닥에 고소한 과메기 한 점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입니다. 되게 고소하네요. 없어요. 그리고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가는 거니까 비리면 안 돼요. 저는 맨날 가는 걸 먹었거든요. 특히 영양분이 농축돼 있는 과메기를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싸 먹으면 맛은 물론 영양 과잉을 막아줘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맛있는 겨울을 선사하는 과메기. 바닷바람에 꽁치를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만듭니다. 하지만 40년 전만 해도요, 꽁치가 아닌 청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청어에서 꽁치로 바뀌게 된 사연 궁금하시죠? 청어 어획량이 최고였던 일제강점기. 남아도는 청어를 오래 두고 먹을 방법을 찾다 생겨난 것이 바로 과메기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청어의 어획량이 줄면서 꽁치로 만든 과메기가 진짜 행세를 해온 거죠. 과메기의 어원은 청어의 눈을 꿰었다는 뜻의 관목에서 유래하는데요. 포항 지역, 그러니까 그 동해의 남부 지역에 옛날에는 큰 청어 어장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청어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그 포항을 중심으로 청어 가공 사업, 청어 가공 공장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1970년대 갑자기 청어가 그 지역에서 사라집니다. 가끔씩 한 5년에 한 번꼴로 지금 이제 청어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청어가 사라지니까 그 대신에 말릴 무엇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꽁치이죠. 최근 청어의 본고장 영덕 창포마을에서 청어 과메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수온이 평균 1, 2도가 낮아지면서 한대성 어종인 청어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들쑥날쑥한 어획량에 허탕치는 날도 일수. 그래도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겨울철, 다시 돌아온 청어는 어민들을 바다로 불러들입니다. 청어가 옛날에는 겨울에 많이 잡혔는데 옛날에는 겨울에 많이 잡히다가 저가 한 20년 동안 안 났어요. 오수금 잡아가지고 이제 많이는 없어도 가격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잡으면 뭐 그래도 일당은 되는데
수온이 낮은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청어는 11월부터 2월까지 산란을 위해 해안가로 몰려오는데요. 오늘은 좀 있네.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을 지닌 탓에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 깊은 바다의 길목에 내려두어야 청어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청어 그물이에요. 외국물. 오징어도 잡고 청어도 잡고 다 잡아요. 이른 새벽부터 바지런을 떤 덕분인지 어느새 배가 청어로 가득 차는데요. 한때는 청어가 너무 많아서 발에 치일 정도로 엄청난 어획량을 자랑했다지만 지금은 청어가 적게 잡힐 땐 10마리도 채 안 잡힐 정도로 여전히 귀한 녀석들입니다. 청어가 안 나다가 이래라니까 귀하다니까. 꽁치 가비기 하다가 청어 가비기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요. 다시 돌아온 청어는 잠시 주춤해진 겨울철 창포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데요. 덕분에 청어 과메기를 말리는 집도 작년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잡아 20년 됐지 그거. 20년 넘었지. 저거 한정이가 우리. 그럴 때 많이 나고 안 났잖아. 그때 많이 났지. 우리 그거 일본 바이오 들어와가지고 할 때 그때 그 문제라고. 이거 옛날 일본 사람들 이거 즐겨 먹었는 거. 형님 간직에 하면 16cm, 17cm. 뺏기는 사람도 벌어먹고 건조하는 사람들도 돈 벌어먹고 다 서로가 다 좋지. 좋고 자식들 객지야 살기 힘드는데 돈도 좀 보태주고 노후 대책도 하고 그래야 살아야 안 되는 게 그래. 그물 손질을 마친 청어는 선착장 바로 옆 과메기 덕장으로 옮겨지는데요. 꽁치 과메기와 같이 내장을 가르고 머리를 제거한 후 바닷물에 한 번, 민물에 다시 한 번 깨끗이 씻겨 몸단장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세척이지 뭐. 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으로 먹어야 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중요하죠. 이게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에 씻은 겁니다. 이쪽 거, 오른쪽 거. 아까 세척, 1차 세척이 끝난 거고요. 요거는 지금 민물 마지막 세척한 겁니다. 오른쪽 거는, 이쪽 거는 지금 핏기가 약간 있잖아요. 이쪽은 하얗게 핏기가 제거된 거예요. 과메기의 원조라고도 불리는 청어는 꽁치에 비해 몸집도 2배. 기름도 많아 말리는 기간 역시 6일에서 7일은 더 걸리는데요. 하지만 풍력발전소가 있을 만큼 바람이 풍부한 영덕은 과메기가 말려지는데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좀 기름이 생기죠. 마르면서 이게 지금 청어에서 나오는 저 기름이죠. 청어에서 나오는 기름요. 옛날에는 이 기름으로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러대요. 뭐 동동구라본 안 나올 때 이걸 발라가지고 뭐 손이 안 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이 풍부한 청어 과메기는 꽁치 과메기에 비해 더 진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데요. 맛은 조금 다르지만 영양에서만큼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꽁치 가메기보다는 청어 가메기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 칼슘은 약 한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열량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배가 높습니다. 꽁치 가메기는 아주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는 반면에 청어 가메기는 우리가 DHA라는 EPA와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또 성인병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무리 꽁치 과메기가 대세라지만 어릴 적 맛봤던 청어 과메기에 대한 추억의 맛과 향수를 잊을 수는 없는데요. 덕분에 창포마을에서 청어 과메기는 겨울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거 지금 돈이 궁한 시기인데 뭐 바다에 파도 친 몸까지 산에 지금 뭐 밭에가 뭘 하겠습니까? 이 겨울에 농한기 일손이고 돈벌이가 딱 되죠, 딱. 이걸 이래 가져와 가지고 손질을 해야 돼요. 그 옛날 해안가가 아니면 생선 구경조차 힘들었던 시절. 내륙에서 시집와 생선 손질도 처음이었던 향화 씨. 창포마을로 오고 처음 맛본 과메기의 맛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마늘종을 넣고 먹으면은 잡내가 안 나요. 하지만 지금은 과메기 매력에 빠져 그 누구보다 능숙한 솜씨로 과메기 요리를 뚝딱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임실인데요. 청어를 몰랐어요. 거기서는 이걸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전라도에서는. 그랬는데 여기 시집 와가지고 영덕으로 시집을 왔는데 청어를 뭐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저도 잘 먹을 줄 몰랐는데 남편이 먹어보라고 하도 권해서 먹었는데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고 진짜 요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좋고요. 과백이 무침, 청어 과백이 무침입니다. 야채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과메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가공하지 않은 생선 특유의 비릿함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향화 씨가 추천하는 과메기 무침과 찌개는 특유의 비릿한 맛을 없애주기 때문에 처음 과메기를 접한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까지 더해지니 여느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을 것 같죠? 여자는 먹고 남자는 먹고. 과메기는 사실 특유의 비린맛 때문에 포항이나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즐겨 먹던 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청어나 꽁치를 통째로 말려 먹었던 예전과는 달리 먹기 편하게 손질을 해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 방법이 바뀌면서 최근 전국적인 별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대의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겨울철 죽도시장의 절반은 과메기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에서는 굴비처럼 통째로 엮은 통마리 과메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지역분들이 비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과메기고 대중성은 좀 떨어지죠. 꽁치의 내장이나 뼈를 제거하지 않고 지프로 엮어 말린 통마리 과메기는 포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원조 과메기입니다. 하지만 보름 이상의 건조 과정이 필요한 데다 물컹한 식감과 심한 비린내로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지기 과메기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농익은 맛 대신 고소하고 쉬운 맛으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거죠.
과메기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특별한 양념이나 조리 없이 즐기던 과메기였지만 이를 밋밋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색다른 요리가 개발되고 있는 건데요. 햄이나 고기 대신 과메기를 얇게 썰어 넣은 과메기 김밥. 각종 채소의 향긋함과 과메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보쌈과 초밥은 까다로운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식집에 가면 회만 이제 화로만 무조건 이제 우리가 초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과메기는 아주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초밥을 또 이용을 해서 그렇게 또 먹음을 해서 참 좋습니다. 과메기는 곁들이는 재료와 조리 과정에 따라 무궁무진한 맛을 내는데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겨울, 껍질 채로 손에 쥐고 뚝뚝 베어 먹던 포항 사람들 별미에서 이제는 전 국민의 식탁을 공략하고 있는 과메기. 밥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손색 없겠죠. 전통적으로 해먹는 요리는 아닙니다. 요즘은 요리들이 다 응용을 해서 개발하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과메기를 못 먹는 분, 안 그러면 술안주로 얼큰하게 해가지고 이제 무쳐가지고 계절에 따라 나오는 채소랑 이렇게 해서 얼큰하게 먹으면 술안주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재료로서 과메기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생선 요리를 즐겨 먹는 이탈리아 요리에 과메기를 접목시켜 보기로 했는데요. 안토니오 셰프가 선택한 요리는 과메기 파스타. 보통 유럽에서 정어리 가지고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를 한번 과메기로 대용을 해봤는데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꼭 그 엔초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엔초비는 이렇게 열에 의해서 많이 녹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양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과메기는 그 뭔가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어요. 과메기를 처음 접하는 안토니오 셰프가 과감하게 파스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점이듯이 얇게 썬 과메기가 엔초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면 물러져 양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엔초비와 달리 과메기는 그 형태를 잃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 양념으로 사용되는 엔초비에 비해 과메기는 부재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완성된 모습은 여느 파스타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맛 또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메기 특유의 비린 맛을 얼마나 잘 잡았느냐가 과메기 파스타의 관건.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아마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특별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한국에 지금 고등어 파스타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고등어 파스타보다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아마 그 대중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이탈리아 셰프에게 인정받은 과메기. 자, 이번엔 화려한 맛으로 승부하는 중국 요리에 도전해봅니다. 경력 28년의 담소령 주방장도 과메기 요리는 처음인데요. 그가 준비한 요리는 무엇일까요? 과메기가 원래 이렇게 비린내가 좀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매콤한 요리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중식의 매운맛을 내주는 그 두반장, 또 하나는 사천 요리의 대표 호거 샤브샤브, 중식 샤브샤브에 쓰는 그 향신료와 재료를 써가지고 두 가지 맛을 낼 건데, 과메기의 특유의 비린내를 또 없애주면서 고소하고 맛있는 과메기의 변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과메기를 먹기 좋게 잘라 기름에 튀겨주는데요. 과메기 자체에도 기름이 많아서 자칫하면 느끼해지지 않을까 싶지만 센 불에 빠르게 튀겨내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과메기 튀김이 만들어집니다. 튀긴 과메기는 두반장으로 맛을 낸 마라 소스에 볶아주는데, 두반장은 고추장과 비슷한 매운맛을 내는 동시에 비린맛과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잎까지 올려주면 완성. 과메기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살짝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이 조금 살짝 매운맛이 납니다. 두 번째 요리 역시 화끈한 사천 소스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과메기는 주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지만 곁들이는 소스에 따라 색다른 맛을 뽐내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이탈리아 요리에도, 강한 소스와의 어울림이 중요한 중국 요리에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과메기. 과메기는 육포처럼 완전 건조가 아닌 반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볶거나 튀겨도 푸석해지지 않고 쫄깃함을 그대로 간직하는 데다 맛과 영양도 빠지지 않는 최상의 식재료입니다. 처음에 과메기를 보내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비린내 나는데 이거 과연 될까 좀 약간 걱정스러웠는데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맛있습니다. 오히려 그 꽁치보다 훨씬 나아요. 말리기 전 상태. 조리하기에는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로서 봤을 때는 세계성도 가능합니다. 예. 지난 2007년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과메기. 그러나 여전히 포항 사람들에게는 바다 내음을 품은 눅진한 추억의 맛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과메기 맞죠? 예, 구룡포 과메기가. 예. 구룡포, 예. 포항 쪽. 예,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예. 고향도 포항이세요? 예, 포항시 구룡포. 근데요, 왜 이렇게 포항 그 과메기 할까요? 길가에도 개가 꽁치를 물고 다니는 만큼 그만큼 꽁치가 흔한 곳이라요. 많이 잡히는.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어부들이 잡아와서 가정집에 이제 만약에 내가 먹을 만큼을 작은 마치면 가져가요. 네. 집을 가져가면 그걸 이제 장기간 놓고 먹을 수 없죠, 겨울에. 그렇죠. 소금을 염정한다든지 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말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옛날에 겨울에는 사만사원이 분명한 기사 되게 추웠어요. 추울 땐 추고 덥고 할 때. 그렇죠. 이 치마 밑에다 그냥 옆구리를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냥 걸어놓은 게. 걸어놓고 이제 그게 말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찢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처음 과메기의 유래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억 속에 어떤 추억의 음식이 하나쯤은 있는데요. 아마도 포항 사람들한테는 과메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는 이 과메기, 더욱더 이렇게 진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과메기에 지금 푹 빠져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겨울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과메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예. 겨울 술안주는 이 최고지. 그렇죠. 겨울 한철 반쯤 말린 꽁치를 아시는지. 덕장 해풍 아래 그 등푸른 파도 소리 위에
밤낮 없이 빽빽하게 널어놓고 얼렸다 풀렸다 한 것이니 그래. 저 해와 달의 요리, 이것이 과메기다 친구여. 또 한 잔. 이 우정 또한 천혜의 사철 술안주라지. 옥기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드는